자, 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승호입니다. 오늘 7월 뉴탭스 후기를 준비했고요. 단순 후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파트별 총평 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 사실 중요한데 5월부터 지금 6월, 7월 이렇게 3회차 시행이 된 시험이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오늘 졸업을 하지 못했다면 8월, 9월 정도 시험을 치실 텐데 이 시험들 예상 출제 방향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시험 치면서 실제 치신 분들은 독해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지금 뭐가 지나갔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이번 3번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상세 지문 구조 위주로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신 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1, 2, 3 순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청해 영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총 몇 개죠?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탭스 홈페이지에 있는 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가지 파트죠. 원래는 4가지 파트였는데 하나 추가돼가지고 5개 파트고 각각의 난이도는 어땠나 본다면 일단 파트 1이 최상이었어요. 가장 어려웠고 파트 2가 상, 그 다음에 파트 5가 상, 나머지는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최상이잖아요. 왜 최상이냐면 원래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출제가 되는 동안에 1번은 주로 쉽게 출제가 되고 10번으로 가면서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몸 풀다가 10번쯤 가면은 어려운 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뭐 어렵게 와도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데요. 이번 시험은 어땠냐면 1번, 2번에서부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는 게 그냥 어휘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선택지도 꽤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이 2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1번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정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되게 조용해졌어요. 원래는 청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스럭부스럭 조금씩 됩니다. 누구든지 조금씩 움직이느라고 종이도 움직이고 막 이러느라고 소리가 어느 정도의 부스럼은 있는데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 고요해져요. 근데 지금 오늘 1번, 2번 문제에서부터 바로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렵게 출제가 됐구나. 파트 1에서 1번, 2번 문제부터. 그리고 10번까지 가면서도 중간에 약간 쉬운 문제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파트 1이 최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본다면은 크게 최상이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그 원리에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답에, 즉 함정 오답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고요. 다른 경우는 뭐냐면 결국에 출제되는 어휘나 표현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맞힐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게 여기 2번이고요. 1번은 뭐겠어요? A, B, C, D 중에 A 듣고 거의 맞는 것 같아서 끝까지 들어봤는데 갑자기 D에서 얘도 맞는 것 같아. 이 2개 멘붕 온 사이에 바로 넘버 2에서 다음 문제 넘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고민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문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2문제 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모두 이 함정 오답 쪽에 속합니다. 근데 원래는 시험이 둘 중에 하나만 좀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개 모두 출제를 했다. 그래서 파트 1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다. 2가지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 어휘 부분은요. 이거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6월에는 쉬웠습니다. 6월에는 쉬웠고 이번에 어려워진 거고 사실 6월에 너무 쉬워가지고 탭스가 좀 어렵게 이번에 낸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준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어휘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청해 준비할 때 어휘 암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대로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함정 오답 파트 이 부분은 5월, 6월, 7월 모두 동일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라고 보시면 되죠. 오답이라고 봐도 되고 논리라고 봐도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쪽 부분 오답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다면 헷갈리는 게 많았다면 여기는 꼭 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파트 1의 트렌드일 거고 앞으로 8월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파트 1 사실 모든 파트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지금 파트 1은 좀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글씨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좀 양해의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1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설명드려야 될 거는 파트 2. 파트 2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파트 1에서 좀 연장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무난했던 부분이고 파트 3 난이도는 하라고 적었는데 일단 체감상 아마 좀 긴장은 많이 되셨을 겁니다. 긴장감은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계십니다. 한 번 들려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원래 예전에 파트 3을 들려줄 때는 막 2번씩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그냥 듣고 있다가 질문 듣고 다시 열심히 듣고 이러면 됐던 게 이제 한 번 들려줘 버리니까 이 10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긴장하고 들어야 된다. 근데 긴장만 했다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고 파트 4는 6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좀 비교적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파트 3에서 한 번 들려주던 게 파트 4에서는 2번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체감상 쉬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에 원래 이 파트 4랑 5랑 합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4문제를 이렇게 똑 떼냈잖아요. 파트 5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트 4는 쉽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파트 5를 위한 쉬어가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큰 이변 없이 쉽게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에 파트 5 4문제죠. 그럼 뭐예요? 세트 문제니까 결국에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2문제. 네. 2세트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2세트. 2세트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난이도는 상이었어요. 왜 상이라고 줬냐면 여러분들 멘붕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대본의 길이를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대본을 듣는 동안에 처음에 좀 이렇게 쭉쭉쭉 들려주는데 이쯤에서 그냥 바로 멘붕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바로 멘붕 오는 경우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돼 버리는 순간 다음 문장이면 이해되겠지. 이것도 이해 안 되네. 이것도 아예 흐름을 못 잡고 여기서 힘들다 라고 끝나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오늘 되게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의 한 40%간 무엇이 많이 출제됐냐면 두 가지인데요. 고난이도 어휘랑 고유명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고유명사. 네, 다시 쓸게요. 고유명사. 네. 고난이도 어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고유명사는 아예 막 발음조차 힘든 거 막 뭐 어디 대학교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이름 나오고 어떤 뭐 러시아의 교수 이름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냥 멘붕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출제되는 순간 멘붕이 오는데 40%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쯤 와서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 지문인데 지금 40% 동안 이해가 안 됐어?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냥 멘붕이 오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세트 중에 두 개 모두 이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냥 이미 포기를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오늘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ethnobotanist라는 표현. 저도 이거 전혀 몰랐던 표현이고 이거를 그냥 시험 치고 나와서 검색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indigenous 혹은 aboriginal, 이 아래 두 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단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알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고유 명사들이 같이 출제가 되면서 멘붕이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에 두 문제 모두 이 후반 60%에서 충분히 이 개념들, 이 세 개 개념들 아예 모르고도 풀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60%만 듣고도 풀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인데, 이걸 그냥 60%만 들으면 풀 수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고난이도 어휘나 고유 명사가 나온다면 이 두 개 용어들은 출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고도 분명히 문제풀이 가능하도록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문제는 출제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 혹시 오늘 이 시점에서 멘붕이 오셨던 분들은 반성해 주셔야 돼요. 특히 탭스 19 수강생 분들이라면 두 가지 점, 특히 고난이도나 어휘나 고유명사 무시하는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특히 탭스 기술에서 이 점들 꼭 명심하셔서 문제풀이에서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파트 1,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설명드렸는데, 지금 파트 1에서는 어떤 결론이 있었어요? 함정, 오답, 훈련을 해야 한다. 파트 1은 이제 앞으로도 함정, 오답 논리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파트 5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유명사나 고난이도 어휘는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 청해에서는 요 두 가지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파트 1, 5 위주로 꼭 명심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어휘 문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어휘 같은 경우는 비율이 달라졌죠. 비율이 달라지면서 마지막 5문제, 원래는 최고 난이도 문제였죠. 난이도, 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이 30문제 안으로. 어딘가에서 랜덤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이걸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마지막 5문제 찍겠다, 이제는 그만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5문제 찍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간 확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모두 그냥 모르는 거는 보고 찍어야 되고 아는 거는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어휘 문법에 있어서 크게 난이도적으로 변동폭은 없고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탭스가 청해랑 독해에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법 어휘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문법은 약간의 그 출제 난이도의 변화는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있었냐면 요 파트 3 부분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5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파트 3에서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나머지는 되게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뒤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될 부분을 이 두 개 파트, 특히 파트 2에서 변별력을 좀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파트 3 여러분들 원래 포기를 하셨더라면 그리고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찍었던 분들도 이제는 되게 쉬워져 가지고 네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파트 3 명심하시고 꼭 문제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게 4-5문제는 기본으로 맞춰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휘 문법 동일하게 그럼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마지막 5문제가 더 이상 최고 난이도 문제가 아님. 그쵸? 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그냥 합쳐서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렇게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통합으로 지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훨씬 여유는 있죠. 네, 그리고 시간이 독해에서는 좀 빠듯하더라도 문법 어휘는 그대로 좀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휘 문법은 결론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마지막 독해입니다. 독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독해에서 아마 변별력이 계속 갈려질 거예요. 오늘은 청해 파트 1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거기 때문에 청해에서도 변별력이 좀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독해는 그냥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약간의 기존에 대비했던 거에 비해서 문제 배분, 문제 그 분배는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강의에서도 설명 좀 더 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대비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드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까다로워졌다. 까다로움. 뭐가 까다로워졌냐? 중상위권 학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상위권 학생이 이번 시험을 쳤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냐면 일단 시간 압박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시간 압박은 그대로. 근데 지문은 쉬워졌을 것이고 정답에 대한 확신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지문이 쉬워졌는데 왜 정답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왜 시간 압박은 그대로일까? 라는 점이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문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난이도 지문이 출제되는 빈도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에 비해 선택지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은 선택지에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설계한 시험이었어요. 네, 지문에 비해서. 지문이 어려웠던 문제들도 몇 개 있어요. 이따 뒤에서 여기 파트 3에서 보여드릴 건데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은 결국에 선택지에서 판가름이 났다. 아마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쉬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슷했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엄청 어려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지문은 체감상 어렵게 많이 나오면은 그냥 다들 어렵다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선택지는 그냥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정말 선택지적으로 논리력이 강한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논리력이 되게 약한 사람들은 그냥 함정에 다 빠지고 쉽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이 나와 봐야 알 것이다 라는 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문제가 그 선택지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점수 변동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을 것이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높아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파트별로 좀 본다면은 가장 좀 중요했던 파트가 이번에는 파트 3이었어요. 파트 3. 파트 1 그 빈칸이나 뭐 파트 2 되게 쉬웠고 파트 3의 경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파트 3 원래 13문제가 배분이 어떻게 돼요? 4문제, 6문제, 3문제죠. 4문제는 뭐예요? 주제, 그 다음에 코렉트, 그리고 인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코렉트 부분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7번, 18번, 21번 세 문제나 뭐가 나왔냐면 상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원래 코렉트 유형은 어떤 식이에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그래서 correct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세 문제나 지금 상세하게 어떤 점을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핫도그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의 상세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핫도그 가격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상세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세 문제나 출제가 돼서 이거는 그동안에 6문제 중에 3문제면 50%죠?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세 문제에 대한 대비는 무조건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결론. 지금 첫 번째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상세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이고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문이 있을 때 이 지문의 구조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질문에서 어떤 특정 단서를 이제 찾으라고 할 거예요. 어떤 x를 찾아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문 구조가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부분에서 두 개를 비교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구나 라는 구조만 파악이 되면 여기 질문에서는 뭐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순간 이 중간 부분 이 문장만 보면서 바로 문제를 ABCD 중에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요령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지문 구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지문 19가지 유형 여러분들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거잖아요. 쏘아보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문 구조가 파악이 되면 이 3개 문제 이번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낮게 출제됐어요. 세 문제는 세 문제 내지는 뭐 50% 정도 내외 지금 실험적이어서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빈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조만 제발 파악하는 훈련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코렉트 문제를 풀 때도 지문 구조가 중요해진다 라고 하면 점점 더 쏘아보기의 중요성은 높아지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결론보다 상세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4문제, 6문제, 3문제 중에 여기 주제 찾기 문제 중에도 16번 문제에서 그냥 메인 아이디어 묻는 게 아니고요. What was 누구누구 mainly trying to prove with 뭐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mainly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문제가 mainly trying to prove 라고 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라고 질문을 냈고요. 결국에 정답도 이 지문 전체에 주제가 나와 있는 게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답으로 따로 상세 내용만 출제가 된 선택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에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mainly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기에 들어갔지만 상세 문제로 출제가 돼서 정답은 코렉트 형식으로 주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인지는 여기 3번째 순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6문제 중에 3문제나 상세 문제였고 여기에서 한 문제도 결국에 상세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비가 무조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독해 파트는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형식의 계속 변동을 하거든요. 난이도가 변동이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파트별 총평 정리를 하자면 청해 같은 경우 청해는
파트 1과 파트 5가 어려웠다. 그리고 파트 1은 뭐예요? 함정 오답 대비가 필요하다. 파트 5는 고유 명사 그리고 고난이도 어휘 몰라도 된다. 그쵸? 예, 이게 결론이었고, 어휘 문법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최고난이도 문제가 마지막 5문제가 아니죠. 예, 이 5개가 이제 균등 분배돼서 출제되고 있다. 예전 그 총평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독해. 독해는 파트 1 그리고 파트 4 중에서 파트 4는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파트 3 같은 경우 상세 문제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필요하다.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